매일매일 수상한 매일.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변호사님. 부끄러워하면서 또 계속해. 털어놓기 힘든 궁금증, 음지의 기묘한 사연들이 도착하는 이곳은 수상한 매일왕입니다. 저는 매일지기 기자 손사태 김 PD고요. 저기 옆에 있는 연극 배우 허한나님 모십니다. 뭐야? 어제 커튼콜을 해가지고 아. 아직 여운이 남아 있어서 네네네. 한번 해봤습니다. 그 옆에 박지훈 변호사님.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인자한 미소의 배프로님 모십니다. 네, 다시 시간 강사로 돌아가는 배상훈입니다. 네, 3월 돼서 이제 연대에 강의를 나가시죠. 경찰 행정학. 네. 연대. 연대를 네.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고대인데 지금 연대 가면 저도 그랬어요. 그쪽으로 가면 어떡해요? 딱 했더니 이상한데? 했더니 거기 그 교수님 그러더라고. 아닙니다. 배신자들이 많습니다. 요즘 교류를 많이 한대요, 연고대가. 그래요? 고연대. 그래서 고연대. 그렇다 그러더라고. 지난번 저희 200회 특집 때 박 변호사님이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알토라 같은 그리고 좀 최강 케미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응원의 댓글, 환호의 댓글이 있었어요. 박변님 좋아요. 뭐 이 조합 신선하고 좋습니다. 아주머님 역할을 위해서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엘리베타라는 댓글이 엘리베이터. 비밀 보장이라고. 네, 비보. 소문이 그 재밌었다고. 그래서 네. 아마 그래서 엘리베이터 하신 거예요. 아하. 그리고 뭐 땡땡이 팬이라고. 네, 이것도 아마 비밀 보장. 네, 비보. 네. 비보. 변호사님 뭐 따라다니는 분들이 많나 봐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구름 구독자를 몰고 다니시면 이런 게 재밌어요. 네. 특히 저는 뭐 설명보다는 연기를 할 때가 같이 이제 오늘도 네.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안나 씨하고 같이. 우리 네. 끝나면 커튼콜 하자. 커튼콜. 오늘은 또 직장 관련 사연들이 많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과 스트레스가 많으실 거예요. 회사 생활 하시면서 그런 사연들이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한번 오늘도 메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작부터 리딩이 벌써 변호사님이세요. 오늘 주연이에요. 네. 변호사님께서. 네, 제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직장인 남자입니다. 직장 상사에 대한 고민으로 사연을 보냅니다. 올해 초 저는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고 직속 상사 덕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면접을 볼 때부터 상사는 저를 환대해 주었고 저는 그런 상사를 믿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면서 제 감정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여러 가지 이유로 상사의 퇴사가 결정되었고 조촐하게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상사는 술이 많이 취해서 제가 부축하기도 했습니다. 술자리 계속 이어지다가 어느새 둘만 남겨지게 되었는데 갑자기 상사가 제게 키스를 하는 겁니다. 뭐 저도 싫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텔에 가서 잠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왜냐고요? 그 상사는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원래 동성을 좋아하는 취향이라 그렇다 치는데 상사는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에요.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생각하기에는 하루에도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서 힘이 듭니다. 상사가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이 상사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없는 이야기로 하기에는 제가 힘들고 까발리자니 서로 잃을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와, 영화 같다. 네. 결혼을 한 이후에 40 넘고 눌려 있던 성향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상담하는 사례 이런 거 보면은 변했다기보다는 원래 그냥 바쁘게 있는 대로 살다가 못 느꼈던 것을 40대 넘어서 느끼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 두 분은. 네. 네. 이거 변호사님 이혼 상담하시면서 저는 몇 번 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동성애가 아니고 속칭 양성애자라고 표현을 네, 많이 바이죠, 바이. 가정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남자도 만나고 여자도 만나는 네. 분들은 몇 번 상담을 했고요. 특히 이제 남성하고 남성이 부정행위를 하니까 아내 입장에서 조금 당황스럽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법적으로 이게 되는 건가 싶기도 똑같습니다. 하고. 이게 뭐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간통죄 시절에는 이제 그 법은 없으니까 처벌은 안 되죠. 그렇죠. 네. 이혼 사유가 되거나 부정행위가 되냐, 어. 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냐. 민사적인 부분. 똑같습니다. 그건 똑같은데 그걸 또 착각하시는 분이 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남자라서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긴 한데 제가 이제 그건 아니다. 남자 여자의 문제는 아니고 그렇죠. 그게 이제 가정을 팽개치고 가는 거는 너 동성이든 이성이든 똑같은 것이다. 제가 예전에 예.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남자애가 양성애자였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걔가 무슨 고민 상담을 저한테 했는데 누굴 좋아한다. 근데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부녀냐?
내가 물어봤지. 아, 너무 힘들어하니까 말을 안. 유부녀보다 더 힘들지. 그래서 나는 몰랐지. 유부녀보다 더 힘들지. 고등학생이니까 나는. 네. 그래서 왜 그러냐 말 그러냐 그랬더니 사실은 나 만약에 한가면은 한가형 좋아해 이러는 거야. 나 고등학교 때. 그때부터 성 정체성이 저는 열린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예. 근데 이제 이런 거 같아요. 저도 동성애에 가까운 성향을 있는 거죠. 근데 사회적 그런 것 때문에 두 가지 다 이제 겸임한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겸임. 네. 그래도 어느 한쪽이 똑같이 느끼진 않아요. 그냥 그러면 조금 차이가- 다행인데 제가 봤을 때는 가정이라는 걸 이제 해야 되니까 아이도 낳아야 되고 하니까 하는 거고 실제로 그 지향점은 동성 지향점이 조금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남편과 아버지로 살다가 40대 중반, 50대쯤 다 돼서 키웠다 생각이 들고 막 그러면은 그때 성전환해 갖고 아, 갑자기 네. 맞아요, 엄마가 맞아요. 둘이야. 맞아.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게 뭐 영화 같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어요. 네, 그 미국의 킴 카다시안 네. 가족 중에 아빠도 성전환 수술하셨잖아요. 네. 이 경우는 이제 사연자가 본인이 이걸 어떻게 하느냐 본인 이 얘기네. 문제죠, 본인 문제인데 이것도 어쨌든 남녀를 떠나서 이게 바람이고 불륜이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네. 부정행위가 그냥 사람인 거예요. 네. 가정을 갖고 있는데 남성하고 하든 여성하고 하든 뭐 동성하고 하든 똑같습니다. 안심을 하세요. 네. 생각을 안 하니까. 맞아요. 계속 만나요, 어떤 분하고. 아. 둘이 계속 낚시 가고 어디 가고 어디 가고 하는데 나 의심이 안 가. 의심이 안 가는데 뭔가 결정 문자를 봤어요. 뭐 하트도 있고 뭐 이런 문자를 그렇지, 보고 그렇지. 그때 시작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제 믿어요. 그러고 나도 안 믿을 것 같아.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되게 안심을 해요. 그래도 남자잖아 이렇게 하는데 저 그건 아니다. 원하시면 이혼소송 진행할 수 있다라고만 하고 더 이상 사실은 상담 정도만 하고 말았었는데 화가 좀 덜 날 것 같긴 해요. 남자랑 바람이 나면. 저도 가요. 약간 좀 극혐하죠. 그런 게 있긴 하죠. 네. 사람인 이상 네.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데로 가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쵸. 얘기가?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랬나 봐 상사가. 네. 마지막이니까. 그러니까 상사도 우리가 뭐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동성애적 성향적 취향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분이 뭐 그분을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응. 아니잖아요. 아니면 키스하러 오잖아요. 때릴 겁니다 그냥. 그쵸. 지금 저를 아니 여기는 아니고 저한테 분노를 이리 오잖아요. 날 그냥 생각만 짜증나요. 그쵸. 생각만 저도 짜증이 만약에 막 확 밀려. 여자가 온다? 아우 짜증나. 오. 나 침 뱉어 버릴 수도 있어. 머리채를 그냥 확 잡을 거야. 나는 막 정말 네, 생각만 그러네. 짜증나. 그러니까 맞네, 이건 맞네. 오해할 필요도 없어요. 예, 성향이 안 맞으면은 바로 나간다. 절대. 네. 이분 성적 지향점 비슷할 겁니다. 네.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오해할 필요는 그렇죠.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 사람은 이 사람을 소위 말하는 원나잇 개념. 그럴 것 같아요. 말하자면 그래, 한 번 그 만난 상사는 맞아. 예, 그런 것 같아요. 그 자기 또 다른 어떤 애인들도 있고 저는 이 사연자한테 상처받지 마시라고. 그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정이 있는 분이에요. 계속이야. 그렇죠. 그분은. 그러니까 똑같아요. 뭐 동성, 남성, 이성 그것만 차이가 날 뿐이지 맞아. 가정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마음을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배 교수님 말씀처럼 그 사람은 어떤 일회성일 수 있고 그 네. 사람은 또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면 저는 뭐 그냥 하루 이렇게 하고 맞아. 지나가는 게 맞다. 네. 왜냐면 봐 이게 똑같아. 여자로 대입해도 똑같은 게 뭐냐면은 네. 저 상사님 어떡해요? 그날 우리 잤는데 저 상사님이 너무 좋아져요. 그러면은 계속 이 관계가 유지되겠지. 그래야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 여성 상사인데 그러면은 안 불륜이 되지. 지속되는 안 되지, 것뿐이야.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표현이 좀 그렇지만 뭐 좋은 추억 아니죠? 이자부라. 뭐 예, 그런 이자부라. 저쪽 분은 그 이상 되지 않을 거예요. 다 던지고 오진 않을 그렇죠. 거다. 맞아. 그러면 당연하지. 본인 상처가 커지니까 네. 조금만 객관적으로 보시고 거기서 정리하시는 게 그래. 어떨까 싶어요. 더 일 커지기 전에. 네. 이자부서. 이자부소. 네. 그러면은 이자부라고. 그건 어느 사투리예요? 잊어버리세요. 표준말로 쓰면. 그 이거는 요런 경우에 만약에 네. 원치 않은 잠자리였다 해도 이게 고소가 가능하죠. 가능하죠. 어. 예전에는 이제 1990년, 2000 초반까지만 해도 남자가 주체고 여자가 객체가 되는 그런 게 성범죄였습니다. 근데 그게 다 바뀌었어요. 사람과 사람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다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원치 않은 관계를 했다면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유사강간죄가 많이 돼요. 손가락이나 이런 거 이용해서 했다 그러면 유사강간죄상. 추행죄 네.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아, 뭐 이자 버리시고 이자 네. 마음에서 좀 잘 정리를 하시길. 더 잘생긴 애 바랍니다. 만나. 그래. 잘생긴 애들 많다. 자,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30살 여자입니다.
제가 실습 다니는 병원이 있는데요. 너무 힘들어서 조언을 얻고자 사연 보냅니다. 전 어딜 가나 친화력이 좋다는 말을 들어와서 딱히 성격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못 해보고 살아왔어요. 어느 무리를 가도 잘 어울리는 한마디로 그냥 평범 그 자체의 성격입니다. 근데 지금 실습하는 병원은 너무 힘듭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먼저 온 동생이 제게 언니 여기는 침묵질이 좀 심해요. 참고하세요. 그 말에 주의를 좀 하고 다녔는데 와 생각보다 심하더라고요. 직원들은 집에서 반찬을 해와서 같이 먹고 본인 아기 생일에도 집에 초대하는 등 생긴 지 얼마 안 된 병원이라 관계가 끈끈한가 보다 싶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오래된 실습생이 있는데 그 실습생이 실색격인 것 같더라고요. 어딜 가나 뭐 터세는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려는데 문제는 그 실습생이랑 다른 직원들이랑 둘이서 저를 작정하고 괴롭히는 겁니다. 다른 실습생이 실수할 때는 아이 괜찮아요. 실수할 수도 있지. 하면서 제가 실수할 때면 아니. 아휴, 그거 좀 하지 마세요. 그래요. 하지 마요. 제가 할게요. 뭐 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좀 해주세요. 정색하고 따지고 소리 지르고 심지어 뒤에서 욕도 하더라고요. 다른 직원분들은 저를 안쓰럽게 여기고 뭘 그렇게 잘못했냐는 반응입니다. 처음엔 계속 말도 붙여보려고 했지만 막말도 계속 들으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항상 저만 데스크에 두고 자기들끼리 뒤에 문 닫고 들어가서 떠들고 간식 먹거나 할 때도 있습니다. 아기 생일에 집으로 초대했던 그 실습생이 저 빼고 단톡방도 만들었더라고요. 다행히 이 실습생은 2달 뒤에 떠납니다. 하지만 이 2달이 저에겐 2년처럼 느껴질 것 같은데 그동안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와. 이게 지금 간호사 태움이랑 좀 다른 간호 실습을 하고 있는 실습생들 사이끼리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네. 사실 뭐 권력을 이렇게 층위가 나눌 만한 위치는 아니에요. 실습 다 같은 실습생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대 갔으면 훈련병들끼리 사이에 일인데 에. 그 와중에도 지금 이걸 한다는 그렇죠. 게 네. 예. 감옥 네. 가도 그렇죠. 하루 일찍 들어온 사람이 그 다음날 들어온 사람 있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새 가시를 한 것처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 사람이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괴롭히는 누군가를. 실세를. 여왕벌? 네, 여왕벌 같은 어.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 같아요. 걔네들은 꼭 무리 져가지고 한 명씩 괴롭혀야 직성이 풀리더라고요. 예. 학교에서도 그랬을 거예요. 맞아.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러니까 이 2대 조건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날 따르는 애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저 무시하는 애. 네. 그게 있어야 여왕벌이 그래야 통일이 그 돼. 정죄예요. 이게 혐오 세력이 한 명 있어야 돼요. 네. 이게 뭐 따돌림이나 왕따 같은 걸로 가는 게 음. 우리끼리만 있으면 이게 안 돼요. 여왕벌 역할을 못 해요. 한쪽에 분명히 안 좋은 사람이 우리가 뭉쳐서 이 사람을 혐오할 수 있어야 돼요. 혐오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고 아마 이 사연자님이 혐오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얘가 약간 응집력이 생기나요? 생기죠. 어. 그거를 조건이 하나 더 붙는 게 보통 이런 경우는 이거를 관리에 대해 슈퍼바이저가 묵인하는 경우입니다. 네. 아. 왜냐하면 관리자가? 묵인을 한 이유는 관리하기 편하니까. 아. 왜냐하면 이런 실습생이라든가 밑에 어떤 배우는 과정, 도제, 사수, 부사수 뭐 이렇게 정규 과정을 통해서 실습을 하지 못하거나 그게 너무 자율성이 커서 걔한테 권력을 주는 거예요. 묵인된 권력을 주면은 그 마치 권력이 느끼고 한단 말이야. 이 관리자나 아니 어떤 기관이든 이거를 관리를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이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 편함 때문에 이 꼬라지가 나는 게 그런 비슷한데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결국은 상처받은 피해자가 어떻게 됩니까? 또 가야죠. 이게 외부에서 한 명이 오잖아요. 감옥도 그렇다는 처럼 그 사람이 항상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적 동화가 되면 이 사람은 또 거기서 배제가 되고 그래서 그 갈등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잘 보여서 그렇죠. 편하게 사는지 아니면 또 이렇게 그럼 또 다음에 사람이 오면 내가 혹시나 여기서 벗어날 수도 있고 그게 반복되는 게 아닌가. 반복되는 거죠. 생각도 그러니까 들어요. 의사들 레지던트 실습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그 조인트 가고 엄청 네. 심했거든요. 네네. 그게 이유가 병원이 관리하기가 편하니까 그래요. 알면서 다 무기만 그럼요. 때려가 죽지 않는 이상 그럼요. 다 돼요. 그 치프한테 권력을 다 준단 다 주는 말이에요. 거니까.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그만두라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까지 한 게 너무 아깝고 이 소문이 나면 딴 데 실습 가도 비슷하게 당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무식한 말이지만 조금만 버티시라고 하고 이게 저 같으면은 사실은 그 깠죠. 일단 따로 깠죠. 불러가지고. 예를 들면은 뭔가 방어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을 했는데 이분은 그러기엔 좀 늦은 것 같아요. 시점에 조금 초기에 했으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네. 정의감념이 좀 있는 사람일 겁니다. 이 지금 그러니까 따돌림 받는 사람? 따돌림 받는 사람 특성이 있어요. 정말 남을 신경 안 쓰거나 아니면 너무 신경 쓰고 필요한 거를 관철시킨 사람이거나 제가 이제 경험상 보면 학교에서도 따돌림 당한 사람도 그런 유형이 많거든요.
아마도 뭐 지금 이렇게 제보를 한 거 봤을 때는 되게 이건 잘못됐다라고 해서 바른 말도 잘할 수 있고 이런 분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실세가 저 애가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따돌림을 시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꺾으려고. 이 스타일이 아마 그런 스타일일 것 같아요. 이렇게 제보하지 않아요 또. 그냥 무시하고 살거나 이렇게 사는데 지금 제보하는 거 보면 거기 문제점을 알고 있고요.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보통 이제 어느 집단에 가든 그 집안의 암묵적인 룰이라는 게 있고 거기 복속할 것인지 반발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데 거기에 쉽게 복속 안 하는 애들은 그 안에 있는 룰의 작동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인 집단적인 압박이 간다. 그래 나도 그래서 왕따 당했잖아. 학교 다닐 때 다른 공부 잘하고 예쁜 애가 있었는데 걔를 왕따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싫은데? 난 걔랑 친한데? 이렇게 해서 내가 왕따 당했거든. 그렇지. 그런 경우 많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그래서 정의감이 있는 거예요.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제 왕따 시킬 건데 너 동참 안 하면 네가 왕따 당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저 같은 게 어떨 것 같아요? 족속될 당연히 것 같아. 굴러가요. 대세주의자. 미안해요. 그게 사람의 습성이에요. 뭐 딱 보면 알아요. 아 여기 있다. 나 큰일 나 있구나. 이거 딱 돌아서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성향적 측면이에요. 그쵸. 근데 뭐가 맞고 아닌 거 저는 요 기준을 확실히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묵시적으로 따돌림 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드러났을 때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집단 따돌림도 남녀고용평등법상에 징계를 하거나 그렇죠.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돌림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증거가 있다면. 이런 거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영상을 틀었는데 세 명이 팔짱을 끼고 나를 째려보고 있어. 그 증거 안 돼요? 그건 너무 약해. 눈빛만 안 좋을 뿐이야. 너무 눈빛만 안 좋을 뿐이잖아. 이것만으로도 내 힘든데. 느낌, 주관적 느낌 말고 객관적으로 어떤 대화가 대사가 있다든지 있구나. 아니면 뭐 채팅창에 나는 빼고 나를 비난하거나 험담하는 게 요번에 그 아나운서 사건처럼 그런 게 있다든지 그러면 사실 이건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거죠. 아주 교묘하게 단톡방을 따로 파는 거예요. 그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되게 그게 많은 거지. 얘네들도 치사하게 이렇게 한 거지. 멀쩡하게 이렇게 있는 거고. 우리도 김 PD님 없는 방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저 없는 방 있다고 대놓고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채팅창만 발견하면 문제 제기 가능합니다. 여기도 만약에 그런 것들이 밝혀지거나 내용이 있거나 녹음이 있으면 회사에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고요. 회사에 문제 제기를 하면 회사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관리자가 행위를 했던 사람한테 징계나 경고를 줄 수가 있고 그걸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아요. 법적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2달 남았으니까 어쨌든 2달간 나를 괴롭히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자고 이렇게 데려가서 녹음기 켜고 2달 남았는데 네. 2달 내내 또 왕따 시킬 거면은 나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 녹음기 몰래 키시는 게 좋고요. 몰래.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대화자 간에 녹음하는 건 다 가능하니까요. 왜 그렇게 괴롭히는 녹음기를 막 이렇게 정확하게 켜고 대화 좀 해볼까요? 뭐 이렇게 하면 걸리니까 안 돼. 자연스럽게 하면서 어떤 내용을 좀 받아낼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들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문제 제기도 가능하다고. 마지막에 나 여기 주머니에서 딱 꺼내면서 확보했다. 짜잔. 이렇게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직장 내 따돌림 맞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요거만 하나 확인해야 될까? 내 느낌인 건지 실제로 그런 게 있는 건지 주관적인 건지 객관적인 건지 방관자들한테 녹음을 할 수도 있고 증거 확보를 하고 또 요새는 일기도 증거가 돼요. 아 그래요. 일기 쓰거든요. 일기 쓰는데 터무니없이 쓰는 일기가 아니라 방학 일기처럼 밀렸으면 안 되고요. 그렇죠. 난 맨날 날씨가 방학 춥다, 일기. 날씨가 춥다, 날씨 덥다 뭐 이거만 쓰면 안 되고 네네네. 정황적으로 맞다고 하면 그것도 증거로 쓸 수는 있습니다. 네. 2달이면 이제 사실 이제 기간은 애매하고 여기서 영원히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네. 자꾸 이런 말하면 좀 미안한데 참으시죠. 제 개인 성향은 비슷하긴 한데 저는 녹음을 계속 녹취를 하면서 네. 선 넘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오면 그때는 까더라도 저도 그러고 싶어요. 네, 그냥 아니면은 그냥 지금 2달 동안 까기는 뭐해요? 네, 그냥 있는 게 그래서 실습생이라는 위치가 참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직원이면 그렇죠. 네. 모르겠지만 또 자기도 갈 수도 있는데 맞아, 뭐 맞아. 여기서 뭘 목숨을 걸어. 네. 나 같았으면 초반에 그랬을 거야. 뭐 불만 있어? 얘기해 그러면 내 면상에 대고 나 따라 나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 보기엔 이분은 인생에 아주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다음에 또 비슷한 게 있으면 초반에 조장이 기선제압해야 돼. 조지거나 근데 그래서. 되게 친한 동생이 간호사, 대학병원 간호사. 너무 힘들어. 걔 성격이 약간 저보다 더 꽉 막힌 스타일이에요. 그 간호원들이랑 얼마나 힘들겠어요. 걔가 거기서 맨날 진짜 울지도 않아요. 걔는 언니 전 잘 모르겠어요. 막 이래요. 왜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고 이해할 수 없고 선배들이 저 싫어해요. 이랬거든요. 걔가 지금 대선배가 됐어요. 그거 다 버티고. 그 이로 조직 문화를
또 뜯어 고쳤나요? 아니 언니 제가 후배들 후배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모르지. 걔는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김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녹음은 하되 정말 확실한 게 발견됐을 때는 어떻게 하고 2달간은 좀 쭉 버티거라, 가보는 게, 버텨라. 가보는 게 좋지 네. 않나. 그게 현명한 방법인 것 네. 같습니다. 지금상. 그 얘기했잖아. 그 우리 전기 충격기. 어. 아침에 탁탁 하고 책상에 올려놓으라니까. 그러니까 미친년 인증은 빠를수록 그래, 좋아. 그럼. 네. 안녕하세요. 근래에 너무 고민되는 내용이 있어 의견을 듣고 싶어서 메일을 보냅니다. 제 딸아이는 지금 24살이고 직장 생활을 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3년 정도 되었을 때 타 지역 근무 기회가 있어서 자원했고 선발되어 타 지역에 자취를 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지금 같이 일하는 딸아이의 직장 상사입니다. 이 상사는 50대 초반이며 회사 창립 멤버인데 하루에도 20번 넘게 딸아이를 불러댄다고 합니다. 안나 씨, 그 카페 가서 얘기 좀 하지. 이따 그 점심시간 되면 밥도 같이 먹으면 좋잖아. 진짜 너무 잘 어울려. 아하. 워낙 이전 상사들과 잘 지냈던 터라 처음에는 그래야 하는 줄 알고 스스럼 없이 밥도 같이 먹고 퇴근도 같이 하고 했는데 갈수록 심해져서 어쩔 때는 퇴근 안 해? 안나? 어머 왜 웃지? 할 일이 있어서요. 아 그래. 그러면 내가 기다리지. 같이 가자. 어머. 그 상사의 딸과 제 딸아이가 비슷한 연령대여서 딸처럼 챙겨주시는구나 하고 감사했는데 이제는 아이가 지긋지긋하고 너무 끔찍하다고 합니다. 딸아이는 말을 참기보다는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웬만한 말은 하는 편이라 상사에게 카페 가서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필요한 얘기 있으시면 사무실에서 해주세요. 앞으로 스터디도 스스로 하고 밥도 따로 먹겠습니다. 자꾸 저 부르지 말아주세요. 아이 참 안나. 팀원하고 팀원 사이에 소통이 중요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려면 스터디도 같이 해야지. 얘기해도 전혀 고쳐지지 않고 아이가 포기하고 알았다고 할 때까지 계속 말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현재 일도 딸아이가 혼자 다 하는 듯합니다. 심지어 한 직장 동료는 딸아이에게 아무래도 이 상사가 너를 부하 직원이 아니라 여자로 보는 것 같은데 객관화. 끔찍한 말까지 듣고 나니까 저도 너무 불안합니다. 일단 진행 중인 사업은 2025년은 돼야 마무리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한 번도 사업을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일을 그만둔 적이 없는 아이인데 요즘엔 너무 힘들어하니 저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퇴사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정이 확 떨어질 정도로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다른 남자 직원에게는 말을 많이 시키지도 않고 그저 잘 삐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사랑 일하고 나면 대부분 직원이 퇴사한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하네요. 딸아이에게 힘들면 퇴사하라고는 했지만 아직 충분히 경력이 쌓이지 않아 한편으론 걱정도 됩니다. 이 상사만 아니면 다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고민 사연이 왔습니다. 사실 그럴 수는 있죠. 처음에는 뭐 혼자 챙겨주고. 챙겨준다고 하지만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보면 딱 봐도 알죠. 챙겨주는 것과 그것이 다르다는 건 누가 봐도 아는 거니까. 나는 그 선배 차를 막내 때 같이 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지금 창립 멤버면은 너무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같이 집에 간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럼에도 이제 선을 넘었는지는 애매해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이 사연으로 봤을 때는 퇴근 같이 하자, 기다릴게, 밥 먹자, 스터디하자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이게 뭐 성희롱이라든지 괴롭힘이라고 볼 정도는 아직은 아닌 거거든요. 뭐 계속 하는 얘기지만 조금 더 객관적인 것들이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그거예요. 의사표시입니다. 하긴 했어요 한번. 싫다고. 예, 싫다고 했는데 더 강력하게 하십시오. 밥 먹자 꺼져. 라고 하지 말고 욕하시면 안 되고 저는 밥 먹고 싶은 생각 1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게 하셔야 돼요. 네. 근데 더 강요를 한다면 그때부터는 성희롱 내지 어떤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데 아직 저는 이 단계에서는 분명히 이상한 거예요. 그 느낌이 맞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 이 단계에서는 그렇죠. 아직 법적이. 모른다. 왜 그러냐? 비슷한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들은 애저녁에 그만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지도 않은 거지. 어. 그러니까 그 선을 넘을 기회는 없었던 거죠. 2번, 3번 정도는 명확하게 하는 게 맞아요. 이거 넘으시면은 이건 제가 회사의 사장님한테 바로 녹음해서 직보하겠습니다라고 명확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눈빛을 예, 탁 강하게 주고 지금처럼 하지 마세요 뭐 이게 아니라 더 한 번 더 하시면 위에 있는 경영진한테 이걸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카페 얘기는 했잖아요. 퇴근할 때 같이 가자고 얘기할 때 딱 어디가 카메라 여긴가요? 왜 저랑 같이 갑니까? 혼자 가세요. 계속 이렇게 저한테 뭘 하시면 저
사장님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인사처에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네, 여기 그러면 그때부터는 눈도 안 마주칩니다. 이런 사람. 인신공격하면 안 돼요. 저 한번 인신공격하고 어떻게, 싶은데. 어떻게? 혹시 자녀분들이 이사님 싫어하죠? 야 기분 나쁜데 내가 어. 그래서. 얘기하기 싫어할 것 같은 스타일이세요. 애들이 막 아우. 좀. 다시는 같이 반복 잘할 것 같긴 한데. 여기에 이제 다른 직장 동료가 느끼기에 또 그 여자로 보는 것 같아요. 여자로 본다고 그럼 거의 느끼면은 맞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본인 느낌이 아니라 다른 그거 하는 게 보이잖아요.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만약에 필요한 경우면 그분들의 진술이나 이런 것도 같이 받아놓고. 같이 가서 맞아요. 이건 경영진한테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이건 이 회사도 망하게 만드는 맞아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성희롱이라는 게 사실은 쳐다보는 것도 성희롱이 될 수 있고 언어적 성희롱도 있고 접촉도 있고 뭐 있는데 사실 그 시작 단계는 얘기로부터 합니다. 내가 거부하는 거. 얘기해야 돼요. 만지지 말라고. 지금 어. 만지 짜잔. 뭐 얘기해요. 만져 더. 아니에요. 이런 거. 쳐다보고 있잖아. 그럼 쳐다보지 마시고. 보지 마세요. 기분 나쁘다. 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의사표시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한다.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희롱으로. 성희롱은 당연히 징계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사연자 자제분한테는 지금 필요한가 얘기를 해주세요. 얼마 전에 동생 만나는데 그 동생도 직장 내에서 애매하게 자기 터치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터치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회식 때 옆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렇게 기대면서 안 돼요. 손가락을 약간 엉덩이 안으로 이렇게. 그리고 그건 있지. 애매한 게 성추행. 애매한 거 아니야? 성추행이지. 너무 대놓고인데요? 대놓고지. 아니 그래서 자기가 대놓고지 그거는. 아, 난 그런 거야? 애매하기라서 안 되지. 이렇게 기대는 줄 알았지. 그래서 애매하게 들어간 거잖아. 들어가면 안 되지. 아까 그거. 일어나는 척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거는 네. 처벌을 받아야 처벌 돼요. 받아요. 그 정도면 네. 그래서 그 동생도 되게 고민을 많이 되는 하더라고. 부인 한 이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거는 괜찮아, 여긴 괜찮아요. 사람마다 다른데. 근데 이것도 여기를 싫어요. 약간 징그럽게 만지면요. 이렇게. 이거 개인마다 다 다른 거지. 이러면은 싫습니다 이렇게 아, 얘기를 하고. 해야죠, 그러니까 다른 데는 괜찮은 곳이 없어요, 사실. 괜찮은 곳이 없어. 네. 저는 이분이 뭐 퇴사 아니에요. 퇴사할 그 각오로 절차를 밟으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왜 3, 왜 4년을 따갑니까? 3, 4년 왜 자기가 손해를 봐. 눈 똑바로 뜨고 아니면 내가 법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거기서 그래서 정 지랄 맞은 경영진이 또 가려면 싸워보고 구제 신청도 가능하니까요. 아니면은 그러는 거지 미리 나의 그 소중한 거기서의 진짜. 경력을 왜 네. 내가 놓쳐 안 돼요. 그럼 그런 큰일 나요. 상담을 유예랑만 해도 만약 그 사람을 만약 못 자르면은 이분 다른 보직으로 다른 그래, 곳으로 차라리. 보내주니까 네, 맞습니다. 예, 어쨌든 나쁘진 않은 선택이에요. 하셔야 돼요. 예.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직장 고민의 상담까지 해드렸습니다. 지난 회차 박 변호사님이 나왔던 회차가 200화다 보니까요. 그 관련된 댓글이 굉장히 많았어요. 팟빵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뭐 끝나면 안 된다, 뭐 지켜야 된다 숨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런 영향 탓인지 조금 사실 구독자가 잠깐 올랐다가 아 진짜 웃긴다. 잠깐 올랐다가 다시 또 이제 다시 얘기를 안 하니까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기하시죠 좀. 없어집니다. 그래서요? 아니 뉴잼스도 없어진다 하다가 구독자 구독 안 눌러서 없어졌어요. 협박해야 돼 매주 우리가. 아 진짜야. 정말이야. 여기는 방송국 가차 없는 정글이에요. 맞아요. 예. 100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기다려주지 않아요. 예. 제가 밖에서 볼 때 없어질 것 같아요. 빨리 좋아요, 큰일 난다 진짜. 알람, 알림, 아. 구독 뭐 다 해주세요. 댓글 다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너무나 여러분들의 관심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주도 다행히 또 우리 박 변호사님이 계셔주실 예정이니까요. 다음 회도 그러면 또 없어지는 게 한 주 미뤄지겠네요. 다음 주 정말 없어지니까 제발 댓글 좀 달아주세요. 네, 크라임 플러스 채널 꼭 유튜브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세 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